17장 5절 오목함수와 해시한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면이 이변수 함수였다고 가정할게요.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변수 함수는 공간상의 그래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변수 함수인 경우를 국한지어서 먼저 생각한 뒤에 우리의 생각을 n변수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변수 이상이 되는, 즉 독립변수가 3개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는 이제 더 이상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고 오목함수 그리고 볼록함수 이와 같은 용어들을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변수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오목함수라는 얘기는 이런 모양으로 주어진 공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 모양 그래프를 할까요? 자,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그래프를 우리는 오목함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목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보다시피 정의역이 특별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전 xy 평면이 모두 다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에 해당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보다시피 요 한 점, 요 점을 x0, y0 할까요?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이, 요 꼭지점을 나타내는 요 점이 바로 이 오목함수의 극대이자고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록함수인 경우라면은 역시 그래프가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그릇 같은 모양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이런 형태에서 역시 정역은 전 xy 평면이라 가정한다면 보다시피 x0, y0라는 이 한 점에서 이 볼록함수는 극소이자고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변수 함수일 때는 그래프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이 위로 볼록, 이런 경우는 이제 볼록, 얘는 오목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목함수라면 극대이자고 최대, 볼록함수면 극소이자고 최소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이변수 함수였다면은 fxy라는 이변수 함수였다면은 충분히 그래프를 통해서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또는 더 나아가서 n개, 우리 경제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n변수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n변수 함수라면 더 이상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에 의존하면서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오목함수와 볼록함수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헤세라는 수학자가 찾아냈던 행렬식 해시안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목함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이 뭐가 있는지, 같은 방법으로 볼록함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해시안이라는 행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세의 행렬을 나타내는데요. 이 해시안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니셜을 따와서 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함수는 바로 RN의 부분 집합인 이렇게 볼록 집합이 되는 x라는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x는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가 n개로 주어지는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fx라는 함수를 화면상으로 이게 굵은 볼드체로 표시한 게 잘 안 보일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사할 때 이렇게 표시할게요. 즉 다시 말해서 RN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자, 독립변수가 x1, x2, xn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다 순서상 쓰고 다시 괄호 써야 되는데요. 충분히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호를 가급적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xy의 두 개의 변수에 의한 함수를 이제 이변수 함수로 표시한 것처럼 이것을 이제 n변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의 개수가 모두 n개인데요. 이 함수가 다 같이 두 번 미분이 가능하고 또한 연속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즉 연속인 2개 편도함수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해시안은 바로 h 이렇게 써서 표시할 건데요. 이 해시안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끝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제 해시안 행렬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보면 이거 첨자를 기억하기 아주 좋아요. 원소를 나타낼 때 A11, 12 이렇게 쓰죠. A13, 여기는 A21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는 이 헤세의 행렬은 구성 성분이 다 2개 편도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첨자의 모양을 잘 보세요. 이 첨자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F11, 이 함수를
제1변수에 대해서 두 번 편입을 하고 F1, 2 처음에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입하고 나서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행렬에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행렬을 우리는 헤세의 행렬, 헤시안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렬의 정의 어렵지 않죠? 자, N1, N2 마치 AN1, AN2 표시하듯이 이 첨자 관계를 잘 보면 행과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래 이제 요 말의 의미는 n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입을 한 걸 다시 n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행렬을 우리는 헤시안 행렬, 줄여서 헤세 행렬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헤세 행렬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가 지금 이 그림은 이변수 함수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n변수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증명 없이 이 정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 다변수 함수가 오목함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오목함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바로 이 H라는 헤세 행렬이 음의 반정부형 행렬이기만 하면 됩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자,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앞절에서 2차 형식을 공부했었죠. 2차 형식을 배웠었으니까 그 2차 형식에 맞춰서 기호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서는 2차 형식을 할 때는 X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표시했었는데요. 이제 이 X라는 기호 대신에 여기서는 지금 H라는 거하고 X는 뭐냐면 이 함수가 정의되는 바로 정역 안에 있는 요 벡터를 말합니다. 요 벡터예요.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와 그리고 Rn 공간 안에 있는 H라는 벡터예요. 얘도 하나의 벡터예요. 자, 이제 음정부호형 행렬이라는 얘기였었으니까 음정부호형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모든 X, 같은 H예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2차 형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fx가 보다시피 오목함수다라는 얘기는 오목함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별도 증명 없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이 헤세 행렬하고 그 다음에 이제 H'H예요. 앞서는 이렇게 표시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오목함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리가 우리가 증명 없이 사용합니다만 이 정리를 살짝 바꿀 수 있겠죠. 자, 볼록함수라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목함수는 이렇게 되고 볼록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여기다 앞에다 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강오목함수를 한다면 등호를 빼버리면 됩니다. 역시 강볼록함수라면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목함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앞으로 다변수 함수는 이렇게 일일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헤세의 행렬을 이용해서 2차 형식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정부호 행렬이에요. 자, 이제 음의 정부호 행렬이라면 자, 이렇게 된다면 강오목이 돼요라는 얘기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강오목이면 등호가 빠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러면 이렇게 0보다 작다, 등호가 빠진 상태로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절에서도 설명했었죠. 음정부호 행렬은 이렇게 되면은 음의 정부호 행렬은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선도 주 소행렬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1x1, 2x2, 3x3.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얘가 H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H2예요. 그리고 여기가 H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이거의 행렬식이 음수, 얘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갈 때 바로 음의 정보 행렬이라는 것을 이미 앞전에서도 공부했었죠. 그렇게 되면 강오목함수가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목이고 0보다 작으면 강오목이라는 거. 이거는 앞절에서도 용어를 약속했었잖아요. 그걸 앞에서 공부했던 2차 형식하고 결부지어서 다시 한번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좀 프레젠테이션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서 말로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볼록이라면 0보다 크나 같으면 돼요. 강볼록이라면 0보다 크다고 하면 되고요. 강볼록일 경우에는 자, H1의 행렬식은 양수, H2의 행렬식도 양수. 모든 이렇게 이 행렬식의 소행렬식의 크기가 행렬식의 값이 다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볼록 함수가 돼요.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다른 용어를 하나 약속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보다시피 조금 전에 했던 이 헤세의 행렬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헤세 행렬에는 여기가 일행일렬이 이렇게 F1부터 시작해요. 요 위나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헤세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H에 바를 붙여놓은 새로운 이 행렬을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테두른 헤시안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테를 둘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어떤 모양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조금 전에 다뤘던 이 헤세 행렬, 이 헤시안 행렬의 모양이 여기에요.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일행과 일렬에 새로운 일개 편도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네모에는 전부 다 이개 편도함수로 되어 있는데 요 윗줄과 옆에 일행과 일렬은 전부 다 이렇게 일개 편도함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0이에요. F1, F2에서 Fn까지, F1부터 Fn까지예요. 따라서 H에 바로 표시했던 테두른 헤시안 행렬은 얘는 N 플러스 1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N 플러스 1차 정방행렬이고 얘는 N차 정방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일행과 일렬에 더 일개 편도함수를 더 추가해서 만든 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테두른 헤시안 행렬을 만든 이유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 준이라는 말을 붙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 준오목, 우리 앞에서 강오목, 오목, 준오목 이런 용어를 공부했었죠. 바로 이 테두른 헤시안 행렬은 준오목 행렬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려고 할 때 이 테두른 헤세의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준오목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준볼록 함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언제 사용할 것이냐면 우리 저 뒤에 가서 쿤터커 정리를 공부할 때 사용합니다. 교재 제20장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용어를 약속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다라는 정도만 학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 다시 볼게요. 자, 여기는 앞서 다뤘던 헤시안 행렬이고 그 위에 이렇게 테를 두른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행렬을 테두른 행렬, 헤시안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도 주 소행렬식을 역시 똑같이 HK 바로 표시한 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여기 첨자보다 하나 더 차수가 많은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본다면은 H1을 잘못 오해해서 이걸 계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H1은 바로 뭘 나타내냐면 자, 여기 H1이라는 요 행렬은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H2의 행렬은 바로 여기를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얘는 2차를 나타내고 얘는 3차를 나타내서 요 첨자보다 차수가 하나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1이잖아요. 1이 나올 때까지 2는 2가 나올 때까지 H3 요거는 3가 나올 때까지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 이 경계가 지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놨잖아요. 그러니까는 행과 열이 하나씩 더 늘어났으니까 H3 바를 붙인 것은 4차 정사각행렬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HK 바로 표시된 것은 바로 K 플러스 1번째 선도주 소행렬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K번째 테두른 헤시안이란다는 거. 요거는 그냥 약속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H1은 여기 1이 나올 때까지, H2는 2가 나올 때까지예요. 그래서 H는 얘가 전체가 N 플러스 1차 정사각행렬이니까 NN이 나올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 테두른 헤시안 행렬의 행렬식하고 값이 같습니다는 얘기예요. 기호 표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정리를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이 가정은 다 똑같습니다. 2차 미분 가능하고 연속함수예요. 즉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벡터 x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자, 이 다변수 함수가 준오목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두른 요거 헤시안 행렬이에요. 그냥 h가 아니에요. 테두른 헤시안 행렬이 보다시피 0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함수 나올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준오목 함수라 합니다. 이 준이란 말을 다루려고 이 테두른 헤시안을 다루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준오목이 아니라 준볼록으로 바뀌게 되면 이 부등호가 전부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란 말을 앞에다 붙이면은 등호가 다 빠지면 돼요. 강준오목 그럼 등호가 빠지면 되고요. 강볼록 등호가 다 빠져서 부등호가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용어 뜻을 잘 구별하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이런 용어들을 빈번하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준오목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이렇게 테두른 헤시안 행렬의 행렬식의 값이 부호가 음양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아니기 때문에 등호도 들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요거는 보다시피 밑에 걸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에 강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준오목 함수인데 강이라고 붙었으니까 음양 등호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준오목이라면 등호가 들어가는데 강준오목 함수라면 음양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위에도 여기 음양 등호가 안 들어갔는데 여전히 준오목인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 밑에는 Rn 전체에서 다루고 있다면은 여기는 Rn 플러스라고 첨자가 붙어 있죠. Rn 플러스는 뭘 의미하냐면 음수가 아닌 양수만 놓고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2상에서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모두 다 이 벡터가 양수인 경우만 다루려고 합니다. 요 말의 의미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림으로 본다면 자, 이제 xy 변수가 x하고 y 두 개가 있다면은 두 개의 변수가 다 같이 양수가 되는 거 있죠.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R1의 플러스는 뭘 나타내냐면은 원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이 플러스는 양의 실수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R 플러스에 여기 제곱을 붙여놓은 건 뭐냐면 R2 평면상에서 제1성분도 양수, 제2성분도 양수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한이 돼 있죠. 얘는 이 밑에 있는 말은 R은 전체였는데 여기는 플러스인 경우에 한해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등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 영역 안에서 준오목 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상적인 강준오목 함수예요. 전 범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리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목을 볼록으로 바꾸면 돼요. 오목을 볼록으로 바꾸게 되면은 준볼록 함수라고 말을 할 때는 다시 얘기하죠.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이 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R 플러스에서 준볼록 함수예요라면 0보다 크다라고 바뀌면 되고요. 정상적인 강준볼록 함수라면 전부 다 0보다 크다라고 부호를 바꿔놓으면 성립합니다. 자, 이제 앞서 배웠던 이 강오목 함수, 준오목 함수라는 용어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이제 이와 같은 생산함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생산함수였었죠. 이 생산함수에 대해서 이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 예문을 가지고서 강오목 함수임을 보이고 준오목 함수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각각 조사를 해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F라는 함수가 L 알파, K 베타로 되어 있고요. 자, L과 K는 모두 다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는 독립변수가 두 개예요. L과 K가 있죠. 자, 이제 이계 편도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FL을 구하죠. 알파, L, 알파 마이너스 1, K, 베타가 됐고요. 그 다음에 FK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베타, L, 알파,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에요. 자, 이제 FLL을 계산합니다. L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밀하니까 알파, 알파 마이너스 1, L, 알파 마이너스 2승, K의 베타승. 자, FKK를 계산합니다.
베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 L의 알파승 K의 베타 마이너스 2승이 와치됐습니다. 자, 그리고 F, L, K와 와치돼요. 자, 이제 얘를 K에 대해서 편미를 하니까 알파, 베타, L, 알파 마이너스 1, K, 베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F, K, L과도 같아요. 얘를 이제 얘를 L에 대해서 다시 편미하면 알파 내려와서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계 편도함수를 구했는데요. 얘네들은 당연히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L과 K의 거듭적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다항함수꼴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제 강오목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헤시안 행렬을 먼저 찾아서 이 헤시안 행렬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정리를 쓸 생각이에요. 자, 여기 보다시피 오목함수가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2차 형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고요. 음정부호는 강오목함수죠. 강오목함수는 얘를 보이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보이면 돼요 라는 얘기죠. 자, 강오목함수는 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에서 강오목함수임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강오목함수를 보이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이걸 보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테두리 행렬이 아닙니다. 준오목을 보일 때는 테두리 행렬을 이용했지만은 강오목을 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헤시안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헤시안 행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F, 자, 이제 LL, 여기는 F, LK, FKL, FKK와 같이 돼요. FL은 이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L, 알파 마이너스 2승, K, 베타 승이고요. FLK나 FKL은 똑같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그리고 L, 알파 마이너스 1승, K, 베타 마이너스 1승, 여기도 알파, 베타, L, 알파 마이너스 1승, K, 베타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FKK죠. 자, 요걸 쓰면 되겠네요. 베타 마이너스 1, L, 알파, K, 베타 마이너스 2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헤시안 행렬을 찾아냈어요. 이 헤시안 행렬에 대해서, 헤시안 행렬입니다. 행렬식이 아니라 끝을 구부려서 자, 이제 헤시안 행렬을 찾아냈고요. 이제 여기에서 H1의 행렬식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H1의 행렬식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L, 알파 마이너스 2승, K, 베타인데요. L과 K는 모두 다 양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도 양수네요. 알파하고 베타 양수. 자, 이제 요거는 만약에 알파가 2보다 작다 할지라도 양수의 역수도 여전히 양수니까 얘네들은 항상 양수예요. 얘네들은 양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요거의 부호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고 베타는 양수예요. 자, 알파고 베타 양수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자, 주어진 식은 넘기고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넘기고 넘긴 거예요. 그냥 이항만 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베타 양수니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가 되죠. 이거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이 음수였네요. 그럼 얘는 양수고 얘가 음수였었으니까 양수고 음수고 얘네들 전부 다 양수니까 다 곱하면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H1의 행렬식은 음수였었군요. 자, 이어서 H2의 행렬식을 계산해 봅니다. 얘가 양수가 돼줘야만이 자, 이제 여기가 H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H2예요. H2가 H하고 같은 모양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H2인데 H2가 H하고 같고요. 요거는 이제 H1이었던 거죠. H1의 행렬식은 음수, 그리고 H2의 행렬식이 양수, 그리고 음수, 양수, 음수, 양수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은 그러면 강오목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요거 양수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H2와 H는 같으니까 바로 살아서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베타를 먼저 쓸게요.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합니다. 지수법칙으로부터 자, L에 2 알파 마이너스 2승, K, 자, 2 베타 마이너스 2승이고,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죠. 자,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L에 2알파 마이너스 2승, 지수법칙 적용하면 돼요. K에 2베타 마이너스 2승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공통항이군요. 이거 공통항이네요. L에 2알파 마이너스 2승, 그리고 K에 2베타 마이너스 2승이니까 공통항 묶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가로 닫고, 그 다음에 L에 2알파 마이너스 2승, K에 2베타 마이너스 2승입니다. 자, 얘네들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양수예요. 설령 이 지수가 음수가 나와도 양수의 역수를 취해도 양수니까 얘네들은 다 양수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얘네들을 보면은 알파 베타 공통항이니까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전개해 보세요. 알파 베타 있죠. 알파 베타 하나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요것만 남는군요. 알파 베타는 서로 지워졌어요. 알파 베타 공통 하나 나간 거고요. 자,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괄호만 써도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괄호로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L 2알파 마이너스 2승, K 2베타 마이너스 2승이에요. 요건 아까 양수라 얘기를 했었죠. 얘도 양수예요. 알파와 베타가 문제에서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남은 거는 얘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얘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얘네들을 넘겨봐요.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란 얘기네요.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양수예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네들도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H1의 행렬식은 음수고 H2의 행렬식은 양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앞서 우리가 다뤘던 정리에 의해서 강오목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강오목함수가 됐어요. 자,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준오목함수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준오목을 계산하려면은 이 헤시안 행렬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테두리는 헤시안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준오목 함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앞에 정리를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준오목 함수를 보이려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라는 얘기죠. 이거 플러스에서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얘네들 잘 보세요. L 양수고 K도 양수니까 얘네들 다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됩니다. R 플러스에서 자, 이제 각각의 변수가 양수인 경우에요. 그 준오목 함수를 보일 필요 충분 조건은 자, 이제 이렇게 테두리는 헤시안 행렬의 행렬식이 양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준오목 함수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 작거 나왔고 이렇게 된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Rn 전체에서 얘기해요. Rn 전체에서. 그런데 이제 플러스인 경우라면 요것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테두리는 헤시안 행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테두리는 헤시안 행렬을 만들면은 자, 이제 H 바를 표시합니다. H 바를 표시하면은 여기가 0이었고요. 아, 이거 지우기 전에 한번 저기 쓰고 나서 지웠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써야겠네요. 자, 여기가 뭐냐면 FL, 여기는 FK 이걸 써야 돼요. 여기는 FLL, LK, KL, KK인데 이거는 이미 계산해 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죠. 자,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L 알파 마이너스 2승 K 베타 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K를 계산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씁니다. 알파 베타 그리고 L 알파 마이너스 1승 K 베타 마이너스 1승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FL을 쓸 것이고 FK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다시 씁니다. 알파 베타 L 알파 마이너스 1승
K 베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요거예요. 베타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베타 마이너스 1. L의 알파승 그리고 K의 베타 마이너스 2승입니다. 자, FL과 FK 여기다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F를 L에 대해서 편입을 합니다. 이 F를 L에 대해서만 편입을 하니까 알파,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K 베타 되고요. 여기도 알파,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K 베타 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FK예요. K에 대해서 편입을 하니까 베타 내려오고 L의 알파승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요. 여기도 베타, L의 알파승 그리고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테두른 헤시안 행렬을 찾아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준오목 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모두 양수니까 음양 이렇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H1의 테두른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합니다. 얘는 바로 여기까지를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를 계산합니다. 그럼 사이너스 방법으로 바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한 거 빼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L의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승 그리고 K에 요거 계산하니까 2베타승이 되는데요. 여기 L과 K는 다 양수라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양수고요. 이것도 알파가 양수예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양수.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거 음수가 됐죠. 자, 이제 테두른 헤시안 행렬의 자, H1의 행렬식의 값은 음수예요. 만약에 이제 H2의 행렬식 값이 양수가 되면 그때는 얘가 준오목 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저 또 보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H2에 대한 행렬식인데요. H2는 이거 전체예요. 이거 전체. 결과적으로 H2의 그 테두른 행렬은 H의 테두른 행렬의 행렬식하고 똑같은 말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행렬식의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하는데요. 자, 계산하기 좋게 성질을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질을 쓸 생각이냐면은 행렬식의 성질에 공통인 항이 있으면 행렬식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뭐 행으로 계산해도 좋고요. 뭐 열로 계산해도 좋은데요. 일단 열로 보겠습니다. 자, 제 2열에서 1열부터 할까요? 제 1열에는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공통항입니다.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자, 이제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나갔습니다. 제 1열에서. 근데 여기도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 공통항이에요.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 공통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식이잖아요. 행렬식의 성질을 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1열은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알파가 있고요. 여기에도 베타가 있습니다.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나갔고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 나가니까 여기는 K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K 베타 마이너스 나가고 그 다음에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나갔으니까 여기 L 하나가 있어요. 자, 제1열은 공통인수를 전부 다 빼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2열에서는 여기 알파 공통항이 있죠. 자, 이제 제2열에서는 이제 색깔을 구별해 가면서 써볼게요. 제2열에서는 이제 알파가 있었습니다. 알파 있었고요. 더 이상 이제 상수는 이제 공통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걸 잘 보면은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공통항이에요.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니까 똑같은 있으니까 지수법칙으로 2알파 마이너스 2승이라 쓰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여기도 K에도 보면은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 공통항이에요.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 나왔으니까 2베타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열은 알파 다 나갔죠. 그리고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나갔죠. 그리고 K 베타 마이너스 1 나갔으니까 여기는 K만 하나 남아있어요. 이렇게 K. 여기도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하고 알파만 나갔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 남아있고요.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남아있습니다. L의 1승이라 써야죠. 왜냐하면 바깥에 나간 게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나왔으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면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곱하기 L이잖아요. 그러니까 L의 알파 마이너스 1 나갔으니까 L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L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K 베타 마이너스 1 나갔으니까 여기 K가 하나 남아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요 밑에는 L의 알파 마이너스 1 나가고 K 베타 마이너스 1 나갔으니까 이건 다 나갔고 여기는 알파만 나갔으니까 베타만 남아있어요. 여기 베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도 이렇게 행렬식의 성질을 써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열은, 자, 여기 잘 보면은 베타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타를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베타.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하나 더 내보냈으니까 3알파 마이너스 3승, 지수법칙으로부터 3알파 마이너스 3승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또 보면은 K의 베타 마이너스 1이 공통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3베타 마이너스 3승 다 내보내서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3열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베타 나갔죠. 그리고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나갔으니까 L이 하나 있고요. 베타 마이너스 1, K 베타 마이너스 1 나갔으니까 여기는 이것만 남네요. 여기는 베타 나갔으니까 여기는 알파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L의 알파 마이너스 1, K의 베타 마이너스 1 나가니까 이것만 있네요. 여기 알파만 있습니다. 나머지 다 바깥으로 공통이라서 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1이 남아 있군요. 그리고 여기에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나갔으니까 L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1이 나갔으니까 여기는 K의 베타 마이너스, 여기는 K의, 요거 계산을 잘못했군요. 알파 마이너스 1을 내보내니까 이게 남는 게 아니었군요.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L의 마이너스 1승이라 써야 되는데요. 지수법인데 여기 잘못 써놨군요. L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차라리 L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을 제일 낮은 걸 빼내도 될 뻔했는데 일단 빼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2승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자, L의 3알파 마이너스 3승이죠. 3알파 마이너스 3승, 그리고 K의 3베타 마이너스 3승이 됐고요. 자, 이제 얘네들은 직접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니까 0이군요. 여기 0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스 방법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알파 베타 KL, LK라 씁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베타 KL이니까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배. 자, 이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계산한 건 다 끝났고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곱한 걸 뺍니다.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1. 자,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소거되고요. 요거 L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LK가 되는군요. LK.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건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곱한 걸 하나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여기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곱하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면 LK만 남는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괄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괄호가 전부 다 LK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 자, LK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이제 L을 하나 더 더해야 되니까 3알파 마이너스 2승이고 K도 하나 더 더해야 되니까 3베타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LK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안에 스칼라만 계산하죠. 2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예요. LK는 다 나갔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알파 베타 이거 다 지워지는군요. 부가 반대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남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았군요.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L의 3알파 마이너스 2 K 3베타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의 부를 따져보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알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베타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거 다 양수군요. 양수. 얘네들 다 양수고 전체가 양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테두른 헤시안 행렬에, 자, 이제 H1의 행렬식의 값은 음수, H2의 행렬식의 값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준오목 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하나 더 내리면 돼요. 따라서 준오목 함수다 라고 쓰면 됩니다. 예제 9번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강오목을 보이려고 할 때는 헤시안 행렬을 이용하고 준오목을 보이려고 할 때는 테두른 헤시안 행렬을 이용한다는 거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각각 뒤에 가서 활용을 합니다. 각각 얘네들이 이제 18장과 20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라서 꼭 이 판정법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17장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웠었잖아요. 이제 이 17장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오목함수를 정의했던 방법 크게 3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오목함수의 정의가 이거였었죠. 자, 이제 이렇게요. 이런 부등호가 생기면 오목이고요. 등호가 빠지면 강오목이라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된다면은 볼록함수가 되고, 등호가 빠지면 강볼록함수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자, 지금 이 오목함수에 대한 3가지 정의는 자연스럽게 볼록이란 말로 바꿔도 성립합니다. 일단 어차피 대응이 되는 이런 명제를 수학에서는 쌍대 명제라 합니다. 그래서 듀얼이란 말을 붙여서 서로 짝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쌍대 명제가 되니까 한쪽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른 쪽은 문장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오목함수의 정의였었죠. 그리고 오목함수는 일변수 함수만 놓고 본다면 오목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자, 이런 모양의 오목함수였는데요. 보다시피 접선이 항상 이 오목함수보다 위에 있죠. 즉 접선이 함수보다 위에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평면상의 곡선일 때는 접선이라 얘기를 하지만 이변수 함수일 때는 접평면이라 얘기를 했었죠. n개의 변수로 확대해도 비슷한 논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요거예요. 이게 이제 변수가 일변수 함수일 때는 마치 접선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고요. 이변수 함수일 때는 여기가 접평면을 뜻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n변수 함수로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함수보다 접선 또는 접평면 이와 같은 형태가 더 크다. 그 말은 그래프가 오목함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목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앞에서 이 헤시안 행렬을 이용해서도 생각을 했었죠. 바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목함수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 또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H1의 행렬식이 0보다 작거나 같고, H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H3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부가 양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바로 오목함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강 오목함수가 되려면 등호 빠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목함수하고 관련된 3가지 성질, 정의와 성질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오목함수가 어떻게 정의됐는지도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오목함수가 되는 것은 F1, F2의 미니멈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정의였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준오목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등호가 빠지면 강준오목함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준볼록함수였었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등호가 빠지면 강준볼록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준오목함수를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명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앞서 배웠던 준오목함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오목함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록집합을 이용해서도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B번은, 자, 스칼라 알파에 대해서 S알파가 볼록집합이 되면은 이 볼록집합에서 정의된 다변수 함수는 준오목함수다. 이 앞절에서 우리가 증명했었습니다. 이 17장 3절인가 2절인가에서 증명했었어요. 앞에서 했던 걸 다시 요약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준오목함수는,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테두른 헤시안 행렬을 이용해서 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얘네들은 준오목함수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말을 바꾸면 돼요. 말을 바꾸면은 이렇게 준볼록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다 양수가 되면 볼록으로 다 당연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서 이제 이 플러스라는 범위 안에서의 얘기예요.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라면 이 등호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R 플러스에서 준오목이다라는 것, 이미 앞절에서도 또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부를 조사하는 거 있죠. 양의 정보를 갖는다, 음의 정보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할 때 2가지가 있었죠. 고유값을 이용해서 계산한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소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나 또는 이 고유값을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 A번하고 B번은, 자, 이제 음의 정보를 갖는 경우, 양의 정보를 갖는 경우,
이렇게 음양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느냐 또는 모두 양이 나오느냐를 가지고서 판정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고유값을 이용해서 계산했었죠. 고유값이 음이 나오는 경우는 음의 정보, 고유값이 양이 나오는 경우는, 고유값이 양이 나오는 것은 양의 정보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부호라는 얘기는 이 고유값의 부호가 양도 있고 음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이런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까? 하면 규칙이 나오지 않을 때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모두 양이거나 음양이 되면 각각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규칙이 없는 경우라면 부정부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부호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유값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돼요. 모두 양이다 또는 모두 음이다, 아니면 양도 있고 음도 있다, 그러면 이제 부정부호가 되고, 모두 양이면 양의 정보, 모두 음이면 음의 정보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제17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교재 제18장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극대극소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19장은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를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20장은 부등식 영역으로 주어졌을 때 극대극소를 다루는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단원마다 나눠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